지난 시간에는 총균세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에 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도로는 부동산 시가와 직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부산 경상대 부동산과에 재학 중이신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도로가 어디에 설치되는지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로 자체에 대한 투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투자는 일반적으로 손해다 하는 내용과 그런데도 왜 도로 투자가 이루어지느냐 살펴볼까요? 도로는 사람이나 차가 다니는 길이죠. 그래서 도로는 다른 용도의 부동산보다 시가가 매우 낮습니다.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도로 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든요. 도로는 개발이 불가능해서 도로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금이 고스란히 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형법을 보면요, 육로교통을 방해한 자는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되거든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도로가 등기부상으로 지목이 도로인 경우는 물론이고요, 지목은 도로가 아닌데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현황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황도로인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현황도로에 펜스를 쳐서 통행을 금지하면요, 일반 교통방해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도로인 경우에도 이걸 갖다가 취득하면 개발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도로 자체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주로 개발 예정지의 도로나 수용될 도로를 대상으로 한 도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매나 경매로 취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도로 가격의 관점에서 도로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가 공매나 경매에 나올 경우에 감정평가서를 봅시다. 인근 토지 가격의 3분의 1 정도로 감정가격이 매겨집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이제 유찰되면 감정가의 반값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인근 토지 가격의 6분의 1로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인근 토지 가격의 100%로 감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도나 예정 공도 부지, 두 번째, 미불용지, 세 번째, 지적공부상 도로로 구분되어 있으나 가격 시점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용도 폐지된 상태에 있는 것. 네 번째, 지적공부상 도로로 되어 있고 가격 시점 현재 사실상 통행에 이용되고 있으나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법률적 사실적으로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도로는요, 그래서 과거에 쓸모없는 짜투리 땅으로 여겨졌는데요, 이게 이제 가격이 엄청 싸잖아요. 예, 경매 낙찰가가요. 그래서 소액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싸게 취득한 도로가 이후 사정에 따라서 인근 토지 가격으로 처분할 수 있다면, 아까 6분의 1 가격으로 샀는데 인근 토지 가격으로 처분할 수 있으면 6분의 1 가격인데 그러면 6배로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수익금이 5배가 되겠네요. 그리고 재개발 지역의 도로나 이런 경우가 재개발 지역의 도로나 도로 예정지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를 값싸게 취득한 금액의 은행 대출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지방자치단체나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면, 그러면 대출 받았어, 그 경매 낙찰을 받았는데 은행 이자보다 더 높은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면
도로 소유 비용이 안 들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제 높은 또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면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 도로를 소유하게 되겠죠. 이렇게 소유하다가 만약 그 지역 일대가 재개발되면 재개발 사업자에게 상당한 가격으로 매도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요금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참고로 세금의 관점에서 볼까요? 도로는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겠죠. 그래서 다가구 주택자에게 다주택 소유자 투자자에게 뭐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이런 중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주택을 이제 구입할 때 제출해야 되는 자금 조달 계획서나 증빙서로도 제출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도로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지역의 도로 투자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도로는 인근 토지의 6분의 1 가격인데요. 만약에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그 도로의 시가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대법원 2008-21549 판결을 보면요. 주택 재건축 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도로 소유자에 대하여 매도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있어서 그러면 그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는 그 매매의 시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 판례, 한 거에 관한 판례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주택 재건축 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이죠. 제39조에 의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 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주택 재건축 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것인 바, 이때 시가가 뭐냐? 매도 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토지나 건물의 객관적 거래 가격이다. 그래서 노후되어서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하거나 주택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현재의 현황을 전제로 한 가격으로 하면 안 되고,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주택 재건축 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토지나 건축물을 평가해야 된다. 즉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 이게 이제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원심이 뭐죠? 대법원이 3심이니까 2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심 재판은 감정인이 가격 시점 현재의 아파트 가격을 조사 파악한 후 이를 토지 건물로 배분하여 대지 가격을 도출하는 방법과 인근 토지 가격과의 비교 분석으로 대지 가격을 구하는 등 두 가지 방식으로 가격을 선정한 후 이를 평균 산정한 다음에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이 도로일지라도 재건축이 추진되면 아파트 단지의 일부가 되므로 대지로 평가하되, 다만 그 형태, 면적, 단독 초지로서의 효용가치 등 획지 조건의 열세와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가액평가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을 전제할 경우의 시가를 산출하였다는 이유로 감정인의 감정평가 결과를 채택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 시가를 결정하였다. 이때 각 토지가 도로인 거죠.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재건축을 전제로 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채택한 것은 정당하다 라고 판시했는데, 대법원이 이렇게 이제 판시했습니다. 결국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도로의 가격은 인근 토지의 6분의 1이지만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도로 그 자체가 아니라 이제는 개발 이익을 반영해서, 이게 이제 결국은 도로가 대지가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지의 가격으로 평가하되 조금 뭐 감액해서 해라 하는 거죠. 제가 인터넷에서 태인경매정보가 올린 자료를 보니까요, 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도로의 수익성을 계산하면요,
도로는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감정가의 2분의 1 가격으로 낙찰되므로 매수 당시 2배의 수익률과 현금 청산 시 대지 보상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액 감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최소한 4배의 양도 차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합니다. 결국은 재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도로를 경매 낙찰을 받으면요, 결국은 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매도 청구권을 행사당한다 하더라도 그 도로의 시가가 인근 토지 가격에 상당하게 이제 평가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럼 굉장히 이제 수익성이 높게 되겠죠. 다음은 재개발 지역에 있어서 도로를 취득할 경우에 도로 할 때 분양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재개발 지역에 도로 부지 90제곱미터 이상을 단독 또는 공유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라면 분양권이 주어진다. 3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9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도 도로 소유자가 무주택 세대원에 해당하면 분양권이 주어지기도 한다.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내용 다 제가 기재를 하려니까요, 내용이 많아져서 생략을 했습니다. 재개발 지역의 도로 부지 분양권에 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이랬죠. 그리고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잘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예정지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도로 예정지를 투자하기도 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언젠가는 도로 예정지를 수용하겠죠. 왜냐하면 도로 예정지라고 해놨으니까요. 예정지니까 당연히 언젠가는 수용하겠죠. 언제인지를 모르는 거지 언젠가는 수용된다는 겁니다. 수용되면 그때 수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도로 예정지가 포함된 땅을 경매 취득하신 분을 제가 잘 아는데, 그분이 경매 취득한 후에 몇 년 만에 도로 예정지가 수용된 내용을 저한테 자랑삼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한 몇 년 지나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안 나는데, 지금 기억상으로는 경매 취득한 땅 중 한 20% 안 되는 뭐 땅을 그 도로 예정지가 한 20%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 수용 금액만으로도 경매 낙찰가보다 훨씬 높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땅을 잘 경매 취득하셨죠. 이거 여러분들께서도 참조하실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로 또는 현황 도로를 취득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는 그 지역의 개발이나 도로 수용금을 목적으로 합니다만, 언제 될지 모르는 개발이나 도로 수용 이전에도 도로를 소유하는 그 비용을 뽑기 위해서, 그 도로를 소유하는 비용이 뭐죠? 그 도로를 갖다가 경매 취득한 낙찰금을 은행에 이제 예금해 놓으면 예금이자가 있고, 만약에 대출을 해서 만약에 샀으면 대출이자가 있을 겁니다. 이게 비용이죠. 그 비용을 받기 위해서 그 도로 사용자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사용료인데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이제 염두에 두고 도로 또는 현황도로를 이제 취득하기도 하고요. 또는 사도, 사도가 있거든요. 공도가 아니고 사도가 있습니다. 사도 위에 불법 건축물 등 시설물이 있다면 그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 소송하겠다고 압박하면서 높은 사용료를 청구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 불법 건축물 소유자 같은 경우에 이거 철거하는 것보다는 그냥 사용료를 그 시가보다 좀 많이 주더라도 그렇게 지급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도 위에 이제 불법 건축물이 오히려 있는 경우에 그 사도를 갖다가 경매 취득하거나 아니면 뭐
뭐 부동산 중개소에 나오면 사들이는 거죠. 현황도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펜스를 쳐서 통행을 금지하면 일반 교통방해죄로 고발하지만 쇠말뚝을 받고 통행료를 받으면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토지 소유자와 통행자 사이의 다툼이 된다 하고 이제 시군구청 이제 관계자가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현황도로가 있거든요. 현황도로 거기에 이제 토지 소유자가 내 땅인데 못 다닌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다니던 사람이 시군구청 담당자한테 이제 민원을 제기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담당자가 이제 보통 이렇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아실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현황도로를 갖다가 경매로 취득할 경우에 참고하실 내용이고요. 현황도로는 또 아셔야 될 게 그 소유자가 현황도로 상태를 무작정 방치하면요 자칫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주의토지 통행권이 생겨요. 그 다니는 사람한테요. 20년 동안 다니면 이제 생긴다고 봅니다. 소유권에 이제 영구적으로 제한이 생기는 거죠. 무슨 말이냐니까 이때 이제 무상의 주의토지 통행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황도로 상태를 갖다가 한 20년 동안 그냥 방치해둬버리면 무상의 주의토지 통행권이 이제 다니는 사람한테 생기기 때문에 그 다니는 사람한테 사용료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통상 법원은 소유자와 통행자 사이의 통행료 청구 소송에서 이런 소송들이 있다는 거죠. 현황도로가 사용된 지 20년이 넘었는지 토지 소유자가 현황도로인 것을 인지하고 매수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 판결하는데요. 20년 이상 토지 사용료 지급 없이 평온 공연하게 사용해왔다면 무상의 주의토지 통행권을 시효 취득해서 누가요? 다니는 사람들이 통행하는 사람들한테 무상의 주의토지 통행권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상대로 토지 사용료 청구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황도로를 취득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통행자한테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인지 아닌지를 법적으로 잘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20년이 안 된 경우라도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현황도로는 이게 뭐 수십 명이 다닐 수도 있고 수백 명이 다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다니는 사람 한 명 잘 아는데 이 사람한테 이제 청구를 했더니 내만 다니냐 이랬었고 다른 사람 뭐 수백 명인데 뭐 청구하더라도 뭐 수백 분의 1만 청구해라. 현황도로가 시가가 별로 없기 때문에 토지 사용료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걸 갖다가 뭐 수백 분의 1로 나눠버리면 이거 사실은 상대방한테 소송하는 그 소송 비용도 이거 끊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황도로 사용료를 청구할 대상이 사실상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 동의 없이 현황도로를 포장해버리면 어찌 될까요? 이때는 지방자치단체가 현황도로의 점유자가 됩니다. 점유자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듯이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현황도로는 이걸 누구를 상대로 사용료를 청구할지 이게 곤란한데 딱 지방자치단체가 딱 걸려버린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현황도로를 포장한 때부터 이제 지방자치단체 한 명만 딱 한 명한테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전체 금액을 다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금액을 얼마로 할 수 있느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소재개일 이전 5년치가 가능합니다. 왜 5년치가 가능할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재개일 이전에 5년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점유 종료일, 도로 폐쇄일이죠. 또는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일까지의 장래, 앞으로의 임료 상당 부당 이득액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현황도로나 도로부지 여기를 이제 그 지자체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바로 청구를 안 합니다. 깔고 그 저기 현황도로 포장한 때 바로 청구하지 않고요. 깐 날로부터 보통 한 4년 정도 지난 다음에 청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이제 딱 청구해가지고 돈이 어느 정도 일정 모일 때까지 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그 현황도로 포장한 지가 좀 오래됐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경매 취득한 때로부터 한 4년 정도 지났을 때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 2016-264 56 저런 합의체 판결이 있는데요. 이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원 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한 경우, 이때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경우다. 원 소유자의 상속인은 물론이고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나 매매나 대물변제 등으로 특정 승계한 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 수익의 제한에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런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범위 타당하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토지의 과거 소유자가 도로부지로 이제 무상 제공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상속인이나 뭐 경매, 매매, 대물변제로 취득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 토지 이용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으로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소유자가 일반 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그 토지를 제공할 당시 이러한 변화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사용 수익권 행사가 계속하여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그와 같은 사정 변경이 있은 때부터는 다시 사용 수익 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대법원은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도로부지나 현황도로 이거를 갖다가 취득한 경우에 그 사용자 또는 뭐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임주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알아보고 그리고 경매 취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로 투자는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돈이 꽉 묶일 수가 있고요. 돈만 묶입니까?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면 수익이 나는데 수익을 하나도 못 올리고 뭐 계속 이제 비용만 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는 아주 싸지 않습니까? 싼데 이게 만약에 뭐 재개발이 된다든지 뭐 그러면 이게 도로가 취득했을 때에 비해서 취득했을 때는 뭐 한 6분의 1 가격으로 취득했는데 이제는 인근 부동산과 똑같거나 아니면 뭐 비슷한 정도로 보상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큰 수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는 싸지 않습니까? 싸고 보통 보면 이 크기도 별로 적거든요. 그래서 경매 낙찰받는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한테 소액 투자자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요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 투자를 위해서는요, 관련 법률과 조례, 실제 상황 등 권리 분석을 잘 하시고, 그리고 도로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즘 도로 투자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도로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투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는데 부동산은 도로와 부동산 시가는 도로와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면 도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부동산 자체에 대한 투자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